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북악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예,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좀 어찌 보면 얘기하는 저도 재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리고 좀 신기한 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듣는 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들어주시다가 가끔 가다가, 아, 요거 재밌다, 늘 듣고 싶으시면은, 거기에 좀 뭐 빨간 글자 좀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노상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예, 그렇게 달아주시면 더욱 좋고요. 댓글이요, 달아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아 이걸 또 할 텐데 또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돋보기가 나오잖아요. 돋보기를 누르세요.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 이름 치면 나와요. 당연히. 땅 이름 석자만 딱 치면요. 그 제가 한 얘기가 다 있어요, 거의 다. 그 속에. 딴 사람께 섞여 있지를 않아요. 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아, 지난번에 북악산 얘기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 요거 한번 들어봐야 돼. 한번 거기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돋보기에서 눌러가지고 검색창이죠, 그게. 검색창에서 땅 이름 석자. 띄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붙여서 땅 이름 치세요. 땅 이름이 지명이란 뜻 아니에요. 그것만 치면은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물론이러냐와 그 댓글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저 이제 2022년에 가서 이 성곽 남측을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곽 남측이라고 그러면 청와대 방면, 쉽게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곽 남측 하면 청와대 방면, 예, 거기를 개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문 내거리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그 부분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문 내거리에 가서 거기 사람 올라가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거기 누구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방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북구에 온 사람들 내가 그대로 오는데 많이 개방을 하라. 그 젊은 사람들 이용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의 산이 명산이라는 거 일깨워주는 거 중요하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산만 보면은 산이죠. 산일 뿐이죠. 아니고요. 그 산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이야기거리가 담겨 있고 우리의 혼이 담겨 있고 우리의 얼이 담겨 있고 조상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산에 오르기도 하고 산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발걸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악산에서 올라가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울을 그야말로 인왕산에서 보는 서울시가의 모습과 북악산에서 보는 서울 모습은 완전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강화문 광장부터 그 아래 펼쳐진 태평로, 뭐 그리고 중구, 그리고 용산구 저쪽 아래까지 다 보일 테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개방되기를 바라요. 2022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성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쌓였잖아요. 근데 요 성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성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요. 문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밌죠? 이게 뭐예요? 예,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을 건드리지 않고 살짝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러고서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문을 통하지 않고 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도둑놈처럼 넘어가는 거. 그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악산 길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걸 아마 일부 철거를 할 거예요. 그 띄워놓게 되면 거기에 코스로만 갑니다. 아무 데나 못 가게 해요. 그래도 아무 데나 못 가게 합니다. 코스로만 가게 합니다. 그러면 코스에 가다가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성 넘어가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하나 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쪽에 있는 문이 두 개라고요. 하나는 창의문이죠. 또 하나는 숙정문이죠. 어느 문이 더 커요? 숙정문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숙정문은 대문이고요. 창의문은 소문이에요.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은 숙정문과 창의문 이 두 개의 문은 별로 열어놓지 않았었다. 예? 조선시대에도 별로 열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소문에 이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럼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나라에서 소문 낸 것 같게 되네. 장안의 여자들이 바람난대요. 아, 그런 소문이 조선시대에 계속 이어져 왔답니다. 저 문을 열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뒷문이 열린다는 거는 결국은 뭐가 어떻다나 해가지고서 연결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뒷문이 열렸대.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바람나는 여자들이 많아? 뒷문이 열렸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북문은 문을 여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청제를 열 때 같은 때 이런 때는 또 그 열고 닫는 거를 또 좀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이 창의문하고 자하문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문이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헷갈리네요. 다를 것 같은데 같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문이라고도 하고 자하문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자하문 터널 쪽으로 가는 큰 길이 쭉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거기가 창의문로가 아니에요. 자하문로입니다. 그렇죠. 자하문로라고 하는 거는 창의문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창의문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하문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창의문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하문로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자하문은요, 일반적으로 그 풍수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상서롭다 그럴까, 그러한 쪽으로 얘기할 때 어떤 문이고 자문이라는 그런 평이름을 붙여버려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 명사처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자문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자문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고유명사지만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요거는 상서로운 기운이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안개하장관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상서롭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게요. 그래서 자하문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그 원효로 여기 이제 그 용산에 오래 살았는데요. 당시에 능금을 사러 저쪽 그 평창동 쪽에 그쪽으로 능금을 효자동 넘어옵니다. 그쪽으로 능금을 사러 다녔을 때 문으로 간 게 아니라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 고개가 자문 고개입니다. 창문 고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문 고개를 넘어가니까 거기가 성밖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원효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능금을 사러 갈 때면 쉽게 얘기했어요. 오늘 자문밖에 갔다 왔어? 자문밖에서 능금 사왔어? 이랬습니다. 자문밖이면은 바로 효자동에서 전차를 내려가지고서 넘어가면 바로 자문밖이니까요. 그쪽에 바로 부암동이 있죠. 부암동하고 평창동 사이에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이 온통 다 능금밭이었어요. 온통 다 능금밭.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능금을 써서 자루에 담는 거야. 그럼 자루에 한 자루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데 딱 하면 그냥 한 자루값 딱 얼마 내고 가져오면 그게 자기 이제 능금 사가지고 그러고 넘어와서 효자동 동점에서 전차를 타고
그 전차가 마침 또 원정, 이 원효로서 하가까지 오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니까 그렇게 농구를 살아 다녔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말이 자문박이라니까요. 자문박. 그러니까 창의문은 옛날에 자문으로 일반인들은 많이 불렀다. 요걸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자문로라고 한다.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